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른과 어린이 합성어로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이고 또 그렇다고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어른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험에도 어른이 상품이 출시라고 합니다. 자, 보통 어린이 보험하면은요, 태아 때부터 2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어른이 보험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만 30세까지 누구나 아주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어른이 보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만 30세가 안 되신 분들을 비롯해서 만 30세가 넘으신 분들도 내 나이와 상황이 가장 유리한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린이는 물론이고요. 특히나 20대 분들께 정말 특권 같은 보험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른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백주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어른이 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을 가성비 좋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른이란 말, 사실 어른이 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30세 이하의 성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연령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거를 성인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입 연령은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약이 주계약이라는 분이 기본 계약인데 이 주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니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의 후유장애도 기본이 설정이 된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및 보험 기간은 20년 납일 수도 있고 25년 납, 30년 이 중에 하나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만기도 30세로 잡으실 수도 있고 90세, 100세, 110세까지 만기도 선택하시는 계약자분이 준비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왜 어른들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로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80세 이상 또는 100세로 잡으시겠죠, 만기를. 근데 납입이 0세부터 30세 사이에 만약에 20년 납으로 끊어도 30세 분이 가입하셨을 때 50세인데 이거를 100세까지 갱신형으로 잡아서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불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돼서 비갱신형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보장에 높은 가입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험들이 납입 면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납입 면제 혜택,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갱신형과 비갱신형. 사실 갱신형이 좋고 나쁘고 비갱신형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이 옳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을 처음에 준비하시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어린이 보험 0세부터 30세니까요. 저는 무조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없는 일정 특정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선택하셔야겠지만 나머지 담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 비갱신과 갱신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납 100세로 잡았을 때 20년 동안에 납입하는 동안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장 역시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갱신형은 뭐냐?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험률을 따라가지고 그때 보험료를 산출해가지고 서서히 변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한에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대신에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의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인하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대신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뒤로 가면은 갱신하는 폭은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한 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단언하는데 갱신형은 선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하셔라.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보시면은요. 보험을 한 5년 정도 납부하시다가 또는 10년을 납부하시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셔가지고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낸 돈의 원금은 안 되지만 일부분의 보험금을 돌려줘요. 보험료 납입한 걸. 그리고 해지환급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해지환급금을 일부를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해지환급형이 오히려 보험 가입하는데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무해지환급형의 보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보험보다 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도 미지급형 있잖아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주는 거는 똑같은 보장을 했을 때 66,97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있던 일반적인 보험은 108,360원입니다. 그러니까 108,360원에 보험을 가입할 거냐 아니면 66,970원에 보험을 가입할 거냐 요 차이인 거죠. 대신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면은 이 무해지 환급형은 환급금을 안 줍니다.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셔도 환급금이 존재하죠.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무해지 환급형을 책정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이 보험이나 자녀들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20년을 내고 30세에 전환시킬 거야. 새로운 보험으로 바꿔줄 거야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굳이 환급금을 존재하지 않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에 대한 보험들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반형,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있고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급금을 저해지는 50%는 줄 거야.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50%는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상품. 무해지 환급형은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의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해지 환급형이 가장 싸고 그다음에 저해지 환급형, 그다음에 일반형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는 30% 정도 낮춘 상품이다. 요거는 저해지와 무해지의 차이가 약간 다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해지 환급형이 좋냐? 보험료 싼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실 보험을 유지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시기에 보면은 뭐 20년 납, 뭐 100세로 만약에 보장을 만들었다. 태아보험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납입해 주다가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 보험료 납입을 자녀들한테 넘기게 될 거예요. 근데 보험은 정말로 본인이 니즈가 없으면 유지하기 너무 힘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보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한테 냈을 때 본인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게 만들어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장점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녀분들 유지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험료를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지하면 지금처럼 환급금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납입을 해라. 대신에 마지막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이렇게 껑충 뛰어요. 117%라는 돈이 나오죠. 이 예시를 드는 이 상품의 경우. 그러니 자녀분들한테 얘기할 때 해지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일단은 돈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납입을 다 끝내라. 그리고 나서 너가 해지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납입한 돈에 대해 손해가 없으니 그때는 네가 해지해도 손해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청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왜 그러면은 중간에 돈 다 냈는데 누가 해지하겠어? 맞습니다. 납입이 다 끝났는데 누가 해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녀분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가지고 중간에 해지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전해주면은 저축이라고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납입한 상태가 되면은 대부분의 어떤 고객들도 해지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만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담보에 대한 한도가 높다고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금, 물론 성인 보험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6천만 원보다 더 높게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진단금은 한 회사에서 1억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어른 보험은 성인 보험은 5천에서 6천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방송에서 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3대 질환인 암, 뇌,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까지. 근데 성인 보험은 1,000만 원까지 현재 이렇게 됩니다. 물론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더라도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전체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평균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우유장애 정말 좋은 담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5천까지도 가입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담보,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담보만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보험료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암, 뇌,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야? 암은 아실 거니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애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도를 높게 가입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우유장애라는 담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우유장애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살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치료를 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장애율을 내줘요. 그러면 그 장애율에 맞춰서 내가 보험금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우유장애는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질병유의장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매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각, 폐나 위, 장기들에 대해서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또는 뭐 치아, 그다음에 절제술, 손가락이나 이런 거에 부상에 대해서도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질병후유장애를 5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에 대한 진단금을 받겠죠. 그리고 위암에 걸림으로 해가지고 이 치료를 위해서 위절제술을 했다, 전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장애율을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을 가입했다는 전제가 됐을 때 장애율을 50% 받게 되니까 2,500만 원의 추가적인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2,500 남았겠네. 그러면 일반적인 암보험이랑 뭐가 달라? 하시겠지만 예를 보시게 되면 방금 5천만 원에 대해서 50% 2,500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후유장애 받을 수 있는 진단 항목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영구치 결손, 치아가 3개가 빠져가지고 빈 상태가 되었을 때 5% 장애율이 나와요. 좀 전에 얘기해 드렸을 때 위암의 경우 전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율이 나와서 5천만 원을 가입한 상태가 됐을 때 2,5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는 2,500의 질병후유 장애가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질병후유 장애는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영구치 결손으로 5%의 장애율을 받았다. 그러면 또 5천만 원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후유 장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 대장, 간암, 췌장, 난소, 고환, 뭐 여기 장기이식이나 담요함벽증, 치아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의 질병후유 장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담보의 내용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 3가지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호를.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확률이 높은 거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내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질병 코드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해 있으면은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가 나왔을 때 웬만하면 거의 100% 받을 수 있다. 근데 뇌출혈이라는 진단 코드는 한 9% 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뇌졸중은 한 60% 정도 넘게 확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 좋은 담보를 보험회사들은 한도를 낮춰놨어요. 그런데 성인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그래도 한도가 좀 더 높게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2,000, 3,0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걸 모르셨다고 하면 이것만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좋은 거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좋은 거다. 그러니 내가 보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의 가입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좀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뇌혈관 질환을 좀 더 유리하게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비도 잠깐 긴장을 했는지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 쪽에 관련된 담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심장 쪽에 관련된 담보를 말씀드리는 건데 뇌혈관 질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심장 질환과 관련된 담보 중에 심근경색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협심증도 있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들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심근경색으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심장 쪽 질환에서 협심증 질환이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으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사실은 심근경색으로 가입된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보실 때 보험회사에서는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를 구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보험회사는 한도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보험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500만 원만 가입이 되세요. 근데 일부 보험사를 열심히 찾으시면은 성인들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담보에 대해서 어린이 보험은 좀 더 유리하게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전해드릴 거는 폭넓은 납입면제 혜택 그리고 기타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을 비교해 보시면은 되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납입면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랑은 많이 달라져서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다가 이런 상황이 걸렸을 때 보험회사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드리겠다. 그러니 이런 혜택을 드릴 때 있어서 납입면제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납입면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은 유삼, 그냥 암이면은 납입면제를 해주는 거죠. 우리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을 유사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암뿐만 아니고 일반암 모든 암들을 납입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보험은 유사암은 제외인 거죠. 얘는 안 해준다요. 일반적인 암만 해준다. 두 번째, 3대 질환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도 보장을, 납입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뇌혈관, 뇌졸중, 그다음에 뇌출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 보험은 이 전부 다를 납입면제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성인 보험의 경우에는 뇌졸중만 납입면제 혜택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기타 뇌혈관이나 기타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 담보를 받게 되면은 진료 코드를 받게 되면 납입면제가 안 되는 거죠.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만 납입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말기폐 질환, 강경화, 신부전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게 되면 당연히 어린이 보험에서도 납입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도 50% 이상이냐 80% 이상이냐에 따라서 납입면제 혜택은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 보장이 넓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성인보험과는 다르게 15세 이하인 경우에 보험은 우리는 암 같은 경우 또는 감액기간이나 암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도 없는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인보험보다는 폭넓은 납입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한 4가지 포인트를 잡고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30세 이하의 성인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해라.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무해지 환급형이 내가 좀 더 가성비 좋게 가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납입 완료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니 혹시 자녀분들이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면은 만기까지 채우라고 할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약들이 가입 한도가 높다. 암, 뇌,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 한도가 일반 성인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 폭넓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심근경색, 유사암도 납입면제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5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린이 보험을 성인들이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잘 효과적인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러닝 강의 시간에는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어린이라서 큰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어리지 않고 다 큰 성인이라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을 무해지로 30%까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 나이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백수원 전문가님, 결국 30세까지 가입 가능해서 어른이 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어린이 보험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만기가 다르던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기가 긴 100세가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저도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시청자님들한테 상담 통해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보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30세 만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30세 만기로 하시는 거고 100세 만기가 옳다고 하시면은 100세 만기가 그렇게 설계를 해드리는데 사실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그런 경우는 발생하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30세 만기로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린 분들이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은 친구들은 100세로 만기로 했는데 내 아이만 30세 만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세 만기, 100세 만기 어떤 게 옳다 나쁘다의 정답은 없지만 30세 만기를 선택하셨으면 그대로 만기까지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100세 만기를 만약에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전해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만기의 기준은 내가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럼 초창기에 좀 만기가 짧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은요. 최근에 나온 어른이 보험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셔가지고 전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고 뭔가 만기를 채우지 않고 지금이라도 변경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지금 변경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만약에 전환의 개념이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30세 만기로 끝나는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또는 30대 만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100세나 90세로 전환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제가 상담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상담하시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할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을 준비하시지 않을 거라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나는 나중에라도 보험을 준비할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 만기로 좀 전환해 주는 게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신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뭔가를 전환시켜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초창기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 아이가 그때 가서 새로 가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5세 만기나 30세 만기로 가입을 해두신 분들은요. 지금 좀 유리하게 어른이 보험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한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때 가서 한도가 또 얼마나 줄어들지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유리할 때 한번 제대로 우리 아이의 보험을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어른이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른이 보험으로 성인들이 가입하실 때는 조금 더 일찍 하시는 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전에 준비하는 게 한도도 훨씬 높고요. 25세 이전에 한도를 하는 게 훨씬 좋고요. 30세보다는 25세.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맥시멈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신다면 지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백지선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 30대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우리 시청자분들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더 빨리 가입할수록 가입의 한도가 더 커져요. 보장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받는 보장이 일정 기간 동안 줄어드는 감액 기간이라던가 또 가입 후에 보장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면책 기간이 아예 없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한번 가입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아이에게 준비를 해줬다가 해지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손해가 절대 없고 오히려 저축의 개념으로 보장이 좀 보험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3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혹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까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 저희가 설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28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예비신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던 도중에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의 증권을 보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들이 전부 갱신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들은 아예 없었고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2세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제대로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받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 오늘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험 대부분이 갱신형이고 또 뇌혈관 질환 쪽, 혈관 질환에 대한 조건들이 빠져 있었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윤수 전문가님께 해결책 도움받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결혼 정말 인생의 중대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럴 때 안 보다가도 보험을 한번 열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증권부터 좀 볼게요. 네. 시청자들이 전해주신 증권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생명보험사 상품이에요.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처음 저해지 환급형이 막 나오게 할 시기예요. 예. 그래갖고 사망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해지다 보니까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일단 1억이 돼 있고 재사망이나 재상해 같은 경우도 1억씩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진단금, 암진단금이나 암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를 그다음에 질병상해 이런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2대 질환인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전부 다 이제 5년 갱신으로 되어 있죠. 네, 어린 나이에 갱신으로 안 했어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 당시의 상품으로는 갱신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셨고 예.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거를 그렇게 뭐 잘못 가입했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예. 2대 질환인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지금은 포괄적이게 100% 보장이 되는 뇌혈관하고 혈성 심질환이 나온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있다 하더라도 가입 금액이 되게 작았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사이에 또 보장 범위가 그렇죠. 달라졌고 또 많이 여성분인데 달라졌죠. 사망 보장도 크게 준비를 하셨고 예. 게다가 이분은 갱신도 많은데 20대이시니까 어린이 보험 가입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잘 아시다시피 예. 어린이 보험으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예. 일단 어린이 보험에서 특징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성인보험하고 어린이보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나이가 좀 틀리다는 점인데요. 예. 성인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험을 들 수 있는 거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태아부터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30세까지는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왜 굳이 나는 이제 성인인데 예. 어른분들이 이제 어린이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많긴 한데 그만큼의 한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입 그 보험료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인 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 한도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반암 같은 경우 성인 같은 경우 성인보험에서는 약 한 회사별로 약간은 틀리겠지만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 보험은 한 회사당으로 봤을 때 1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2배 차이네요. 예, 그렇죠. 게다가 유사암도 2배예요.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인보험에는 거의 1천만 원까지밖에 한도가 많이 줄어져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2천, 3천, 뭐 1대1 비율로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사암이 성인보험에는 1천만 원까지 최대 한도로 있고 어린이보험에는 그나마 다행히 2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질환이 5천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크죠. 게다가 그러네요. 보험료가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 회사별로 조금씩은 틀리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질병 이 후유장애라든 것도 상해 후유장애와 틀리게 질병 후유장애나 가입 한도 부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보험료도 되게 비싼데 이 질병 후유장애가 어린이 보험으로는 최대 1억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니 엄청 한도 부분에서는 되게 큰 포괄적이고 한도 부분이 되게 높죠. 정말 받을 수 있는 예. 금액만 딱 봐도 당연히 그렇죠. 가입만 할 수 있으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보장의 범위에서도 유리하잖아요. 예, 범위도 엄청 유리하죠. 일단은 네. 진단 자체가 유사암이라든가 일반암, 뭐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도 한도도 크지만은 예. 보장 범위도 거의 10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한마디가 더 있는데 납입 면제 기능이 8대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어요. 예. 근데 성인하고 좀 틀린 점이 많은데요. 일단은 상해든 질병이든 후유 장애 부분에서는 50% 이상이면은 납입이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암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사암. 유사암이라는 건 갑상선, 경계승장,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도 암 진단 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때 모든 암에 대해서는 예.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성인보험에서는 2대 진단이라고 하면은 예.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을 시에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여기 어린이 보험에는 100% 보장인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질환까지 납입 면제가 되다니 엄청 이제 8대 납입 면제라고 해서 이렇게 좀 크죠. 이 납입 면제라는 게 결국 예. 내가 어떤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만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험료를 안 대고 세 만기면은 몇 네. 세 만기 거기에 보험 설정돼 있는 군가까지는 이제 공짜로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도 저렴하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예, 맞아요. 범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범위도 일단은 살펴보기 전에 암 진단금이 하는 예. 거를 어느 많이 알다시피 이렇게 암에 대해서는 C코드 그러니까 유사암을 제한 일반 암도 있고 유사암도 있는데 이렇게 암 코드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예, 일단적으로 뇌에 관련돼서 좀 보자면은 예. 일단 증권을 보시면은 나 이대 질환 있어 하고 딱 보시면은 뇌출혈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또는 뇌졸중으로 돼 있는 경우가 예. 되게 많으세요. 물론 뇌졸중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일단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약 17% 정도의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엄청 좀 받으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나마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졸중에는 뇌경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은 약 70% 정도의 보장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상위 보장인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기타 혈관 질환이나 상세불면의 뇌혈관 질환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담보를 구성하실 때 일단 뇌혈관 진단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심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은 몇 가지 코드가 별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받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예. 게다가 10% 미만에 대한 보장 범위이기 때문에 진짜로 급속적으로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예. 받기가 되게 힘드시고요. 그 밖에 여러 남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협심증이나 아니면 기타 급성 뭐 허혈성 심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으로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진단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시고 그 상위 버전이 100%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쪽으로 꼭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가장 큰 범위로 뇌혈관 질환과 그렇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 가져가고 담보 네. 또한 크니까 훨씬 좋죠. 그러네요. 게다가 물론 이렇게 담보들도 큰데 담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런 거 보면 약간의 어린이의 수술 플랜 쪽으로 아. 좀 더 보장을 강화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때 진단금보다는 좀 더 내가 유지 부여를 해서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면은 진단금을 좀 줄이고 수술 플랜으로 좀 더 보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 플랜이라고 해서 수술비만 언제 받을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진단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비로만 한 720만 원 정도의 한도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허리나 디스크 추간판 장애 수술을 받으실 때에도 약 150만 원이나 한도가 나오고요. 또한 급성으로 오는 이제 협심증이나 아니면 뇌졸중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진단금을 제외한 수술비만으로도 약 2,700만 원, 720만 원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높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밖에 여러 가지 녹내장이나 백내장, 생식기나 치액 같은 또 뇌동맥류의 수술비 같은 경우도 많은 담보로 보장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여성분도 이 보험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정말 만족해 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보장은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2세까지 좀 생각을 해서 맞아요. 나는 사망보험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되게 크세요.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추가하고 리모델링 플랜하고 추가 플랜으로 좀 잡아왔는데요. 일단 손해보험사 쪽에 아무래도 생명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진단 범위라든가 한도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먼저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준적으로 진단금 위주로 제가 이제 플랜을 짜봤고요. 휴유장애는 아무래도 어린이기 때문에 28살이시면은 30대까지는 어린이기 때문에 질병 휴유장애도 5천 들어가고 그리고 상해 휴유장애도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20년답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놨는데 질병 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80세로 좀 설정을 해놨어요. 90세나 100세로 가게 되면 질병 휴유장애가 상당히 좀 비싸집니다. 그래갖고 그렇군요. 80세까지는 좀 보장이 받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비갱신으로 90세까지 보장을 해오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그 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그다음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각각 적절하게 3천만 원 정도 넣어놨고요. 그에 따른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상해든 질병이든 입원비는 2만 원으로 조금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암 입원비도 5만 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입원 같은 경우도 암이 설상 걸렸다 해도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제가 요즘 들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암 입원비도 거기에 대한 건 보험료를 좀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 같은 경우도 회당경으로 이제 500만 원씩 나오고요. 그다음에 항암선 치료비 같은 경우도 300. 그다음에 수술비는 좀 나눠놨어요.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나눠놨고 또 질병 상해 1종에서 5종 수술비도 추가적으로 600만 원. 1종에 이제 20만 원부터 5종까지 6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넣어놨을 때 제가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때 보험료는 약 한 13만 2천 원 정도가 나오니 기존 예. 거보다는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좀 줄어든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보장은 당연히 보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2세까지 이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은 추가 플랜으로 생명보험사 상품이 아직까지는 올해는 예정이율이 많이 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내려갔는데 예. 아직까지 한 회사만큼은 생명보험사 한 회사 있는데 그 회사는 예정이율이 다음 달에 올라간다고 해요. 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지 환급금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러한 사망보험금이 종신보험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 사연에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반 사망이고요. 보장 금액은 2,50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1년마다 5%씩 체증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거를 10년 납으로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5%씩 계속 늘어나서 최대 20년까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체증형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점. 그래서 10년을 완납을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또 그만큼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높죠. 116.2%예요. 정확히 했는데 월 보험료도 10만 원 초반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한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자녀가 좀 성인이 돼서 클 때쯤이면 자녀 보험은 어린이 보험으로 갖다 주면 되고 이 돈만큼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의 목적 자금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추가적인 모델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솔루션을 제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요,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 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 보험료도 저렴한데 일반암과 유사암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 2배 많고요. 혈관 질환까지 보장 범위 크게, 보장 금액까지 많게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위한 사망 보장까지 가져가시면 이제 결혼을 하실 때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은수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네, 혈관 질환의 보장도 좀 넓게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4월에 예정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좀 궁금하신 분들도요.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열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볼게요. 하나 살펴볼까요? 39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보험이 만기가 됐는데요. 어른이 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백수현 전문가님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인데 이분도 아들 보험 만기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으면 30세 이하이실 것 같고요. 가입하는 연령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무조건 어른이 보험으로 선택하신다면 지금 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좀 변화를 주셔야 된다 하시면은 당연히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아까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이 키포인트 잘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또는 집안에 어떤 가족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은 괜찮은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녀의 보험이 만기가 짧을 때, 그리고 자녀의 보험을 새로 가입을 시켜주고 싶으신 분들도 자신 있게 무조건 어른이 보험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상황에 맞게 좀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시죠. 12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11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암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이은수 전문가님, 이렇게 좀 오래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암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병자가 아닌 일반 암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2011년도는 현재 시점으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완치되고 9년 동안 재발 경험이 없고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약은 물론 드시고 계시고 추적 검사가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없으시면은 물론 회사에서도 중대 질환 같은 경우는 전산에 이제 승인 나기 전에 떠요. 그래갖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추적 검사가 없으시면은 아마 다 가입이 일반으로 되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추적 검사를 있어 병원을 갔다 왔다 싶으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 가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재발만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암 병력이 있으셔도요. 유병자 보험 아니고요.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 시청자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요.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제와 똑같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방 내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같은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